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이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의 위협은 실제적이고 즉각적이라며 한반도에 최신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를 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들과 단결해 중국의 강압에 맞서고 쿼드 가입을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스퍼 전 장관과의 인터뷰를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은 최근 발간한 회고록 성스러운 맹세에서 재임 당시 주한미군의 전투기들을 최신 5세대 F-35 스텔스기로 교체하고 싶었지만 한국의 국내 정세와 북한의 반응 등 여러 이유로 추진이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전 장관은 11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의 위협을 감안하면 한반도에 F-35 전투기를 상시 배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threat from North Korea is real, and it would be immediate if Kim Jong-un decided to do something. So I was always a big believer in having our most advanced capabilities forward, and in this case, it would be the F-35, given what it brings to the battle space. 에스퍼 전 장관은 F-35의 한국 배치가 북한은 물론 장기적으로 중국에 대해서도 강력한 억지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미국 공군 F-35 전투기가 한국에 도착해 이번 주 한국의 F-35 전투기와 공중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확장 억제 강화 움직임의 일환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전술적 측면에서는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정치적 측면에서는 동맹의 힘을 보여주면서 함께 훈련 의지를 과시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에스퍼 전 장관은 또 한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며 장관 재임 당시 전임 문재인 정부는 중국의 궤도로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를 했었다고 새 책에서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China has used its economic might against Korea, particularly with the initial deployment of the THAAD site. China has used its economic might against Australia,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but it's not going to get any easier if you kowtow to them every time they do this, which is why I think it's imperative, again, that the democracies of the Indo-Pacific and certainly the world stand up to the Chinese and say, we're not going to tolerate this behavior. 아울러 재임 당시 한국 성주에 사드 포대 주둔 미군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한국 정부에 우려를 제기했지만 개선 조치를 3년이나 미뤘다며 이는 문재인 전임 정부가 미국을 동맹으로 제대로 대우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회고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쿼드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이를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Maybe the Quad partners aren't inviting, but I think Seoul should knock on that door pretty loud and ask to enter, push to join, and make it a quint.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선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 등 영내 동맹과 함께 공동의 접근법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런 접근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에스퍼 전 국방장관은 그러면서 북한 문제에 대해 다자적으로 단호하면서도 공정하게 접근한다면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10일 방사포 2발을 한국 서해로 발사한 가운데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의 행태가 예사롭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라 실제 방사포 타격 훈련을 하고 있어 한국의 서울 수도권에 잠재적인 위협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군이 서해를 향해 방사포를 쏜 것은 약 한 달 만입니다. 북한군은 앞서 지난달 12일에도 서해상으로 방사포 5발가량을 쐈습니다. 한국 합참은 두 차례의 발사 기종이 모두 사거리 60km 안팎인 240mm 구경 이하로 추정했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은 17차례의 탄도미사일 도발도 감행했습니다.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연구위원은 북한의 최근 발사 횟수, 사용한 방사포의 기종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군사훈련의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re developing what I think is a kind of a layered strike doctrine. The traditional kind of tube artillery that they have in strategic places along the border, particularly around Seoul. You have the longer range missiles that could be used to target
U.S. forces in the region. 윌리엄스 연구위원은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도 중단거리 방사포 공격을 자주 감행했다며 최근 전반적으로 방사포의 타격 정확도가 점점 향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연구위원 역시 이번 발사는 실제 훈련의 성격이 있어 보인다며 북한 정권이 핵무기뿐 아니라 재래식 전쟁에 필요한 무기 역량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 are also advancing their military capabilities across the spectrum. We focus on their nuclear missiles, their ICBM, or their nuclear weapons, ICBM capabilities, but they have been developing the KN-23 and KN-24. 방사포가 단순한 포격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군사 전문가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은 북한군 방사포가 대부분 러시아산 기술에 기반해 있으며 일부 러시아 방사포에 화학 무기를 탑재하는 기능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This may not just be an issue of accuracy. That kind of launcher may well have a significant chemical weapons capability because they went and purchased those rockets.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에 미국과 한국이 전략무기 출격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여 미한 동맹에 균열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데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1일부터 15일까지 캄보디아와 일본을, 데릭 촐릿 국무부 선임 고문은 11일과 12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11일 보도자료에서 크리튼브링크 차관보가 푸놈펜에서 캄보디아 고위 관리들을 만나 양자관계 등을 논의한 뒤 도쿄로 이동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피살과 관련해 일본 국민들에게 조의를 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광범위한 영내와 국제적 사안에 걸친 미국과 일본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논의하고 진전시키기 위해 일본 고위 당국자와 회동한다면서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의 초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또 차관급인 데릭 촐릿 국무부 선임 고문이 11일과 12일 한국을 방문해 한국 정부 관리들,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들을 만나 미한동맹 강화 방안과 북한 정권이 제기하는 위협 등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올해 들어 17차례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방사포도 계속 발사하는 등 무기 역량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다시 외부 지원이 필요할 만큼 열악하다고 유엔이 지적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11일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다시 전반적으로 식량 접근이 부족한 국가로 분류하면서 외부로부터 식량을 지원받아야 하는 46개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북한은 FAO가 해당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07년 이후 16년 연속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국가에 포함되었습니다. FAO는 북한 주민 대다수가 적은 수준의 식량 섭취로 고통받고 있고 다양한 식품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지난 4월과 5월 사이 가뭄 여파가 작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북한 주민들의 식량 안보 취약성이 더욱 악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만성적인 북한의 식량난의 근본 원인으로 폐쇄적인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정운영 실패를 지적하며 동유럽과 중국, 베트남처럼 개혁 개방을 하고 사유재산을 일부 인정하지 않는 한 긍정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 의원들이 한국전쟁에서 미국 해군 전투기 조종사로서 숨은 공로를 세운 로이스 윌리엄스 전 대위에게 최고의 무공훈장인 명예훈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지역구로 둔 공화당의 데럴 아이사 의원 등 7명의 하원 의원들은 최근 하원 새추리에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한국전 참전용사 로이스 윌리엄스 전 해군 대위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하도록 하는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안건은 미군으로서 남다른 희생과 용기를 보이거나 공로를 세운 지 5년 안에 훈장이 수여돼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해 윌리엄스 대위에게 예외 규정을 적용해 그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하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윌리엄스 전 대위는 한국전 당시 소련군의 미그 전투기 넉 대를 홀로 격추하는 등 영웅적인 희생과 용기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 정보당국은 소련군의 한국전 개입으로 인한 확전을 우려해
윌리엄스 전 대위의 전공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고 50년이 지난 2002년이 돼서야 공개를 승인해 윌리엄스 전 대위의 공로도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가담 혐의로 최근 미국 법원에 의해 스페인 신병 인도 결정이 내려진 크리스토퍼 안시의 변호인이 구금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800쪽 분량의 증거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미국 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안시 측 변호인단은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준비 서면 2건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서류 등 총 790쪽에 달하는 문건 등을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법 집행기관인 미국 보안국을 상대로 안 씨의 인신보호 청원을 청구했던 변호인은 문건에서 대사관 습격 사건 자체가 탈북을 희망했던 북한 외교관과의 사전 모의를 통해 이뤄진 일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인신보호 청원은 미국 연방기관의 특정인 구금에 대해 법원이 적법성을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로 구금이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받을 경우 안 씨의 스페인 신병인도 결정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19년 2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침입해 납치극을 벌인 혐의로 같은 해 4월 스페인 수사당국의 요청을 받은 미국 연방수사국에 체포돼 재판을 받았으며 지난 5월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은 스페인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근거로 안 씨의 스페인 신병 인도를 승인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